네,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날씨 참 춥던데요. 경제 사정이 어려운 북한 주민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자, 최근에는요 젊은 제대 군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서요. 네, 오늘은 생계 위기에 내몰린 주민들 소식을 정리해봤는데요. 지난 11월 말이었습니다. 사실 11월 말만 돼도 추운데요. 그렇죠. 평안북도 삭주군에서 이제 막 제대 군인, 그러니까 군인을 제대한 2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대 후에 혹독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결국 죽음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생활형 편이 얼마나 어려웠길래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이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네, 제대군인 20대고요. 최모 씨인데요. 9월 말에 군 복무를 마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의주 제2사범대학에 추천받아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안 상황이 너무 어려운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그래서 주민들은 이제 최 씨의 집안 형편이 마치 뭐 꽃제비와 비슷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 지난해부터 최 씨 아버지가 위암에 걸리면서 급격히 가세가 기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최 씨 어머니가 남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집까지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결국 지난 6월에 남편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 생활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최 씨가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해야 했고, 생계를 위해서 뭐 다양한 일을 했나 봐요. 뭐 구멍탄 찍어주기 같은 그런 일도 해주며 살았는데, 최근 들어서 친인척들에게 조국을 위해서 청춘을 바쳤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내가 사는 의미도 없고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이런 한탄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제대 2달 만에 결국 생계를 비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죠.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생계가 어려워서 일가족 3명이 함께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었다면서요. 네, 이것도 지난달 일인데요. 이번에는 양강도 풍서군에서 일어났습니다. 일가족 3명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사망 이틀 만에 동네 주민들의 발견돼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일가족은 소아마비 증세가 있는 아이가 1명 있었고요. 그리고 30대 후반의 젊은 부부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가을이 시작되면서 이삭줍기 같은 걸로 이제 논밭을 떠돌면서 겨우겨우 살아왔었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자 입던 옷가지들까지 모조리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겨울이 왔잖아요. 그래서 더는 살 방도가 없었는지 결국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 안전부의 조사 결과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생계유지 활동을 거의 못했다는 뜻입니까? 아마 남편의 직장 월급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논에 가서 쌀 이삭 줍고 그 다음에 옷까지 팔았다는 건데요. 가족이 이제 굶주림이 시작되면서 남편도 결국 출근도 못했답니다. 어차피 출근해봐야 생계비도 안 되고, 출근 자체가 굶주림 때문에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내도 얼굴이 이제 붓기 시작했고, 얼굴이 부으니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고요. 결국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 며칠 전에 독약에 든 설탕물을 아이에게 먼저 먹이고 뒤이어 부부가 함께 마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참 너무나 마음 아픈 소식이죠. 마음이 먹먹해지는 그런 소식인데, 자, 이렇게 얼마나 어려우면 이런 선택을 했을까 싶은데, 이뿐만 아니라 도시 곳곳에 지금 다시 꽃제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나온다고요? 사실 꽃제비 얘기는 1990년대 고난행군 시대에나 있었던 말이고, 물론 그 뒤에도 간간히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최근에 꽃제비 소식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양강도 해산, 함경남도 함흥, 함경북도 청진, 길주, 이 각도의 주요 도시들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기차역, 시장 주변을 떠돌면서 구가라는 꽃제비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거고요. 겨울철 식량이 부족하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꽃제비들이 기차역 주변에 모여드는 경우, 물론 예전에도 간혹 있었는데 올해는 그 수가 더 늘었고 시기도 빨라졌다는 것이죠. 특히 노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 꽃제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노인도 있는 상황이어서 단속원들도 안쓰러워서 단속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자, 일단 저희가 꽃제비 하면은
어린아이들을 보통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인 꽃제비를 말씀 주셨는데 왜 이렇게 늘고 있는 거죠? 뭐 일단은 노인 인구가 북한 사회에서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한 것이 첫 번째 원인으로 꼽힐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국경 봉쇄가 3년이 이어졌잖아요. 이게 길어지면서 각 가정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경제력이 없는 노인들 같은 경우는 이 자식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그냥 집을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들이 지금 꽃제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산속으로 들어가는 주민들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북한의 생계난, 생계 위기라고 할 만큼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 뉴스는 더 그렇습니다. 평안남도 맹산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경 봉쇄 또 주민 이동 통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생계난을 겪는 주민들 중 일부가 집과 가재도구까지 팔아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집이 없어진 셈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도 생계가 어려워지니까 결국 산속으로 들어가는 주민들이 지난 3년간 꾸준히 늘고 있다는 건데요. 이건 거의 마치 조선시대 후기 같아요. 조선시대 말기로 가면 아예 집이 없어서 막 그 산으로 들어가는 주민들이 꽤 있고 이들이 산적이 되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흡사 조선 말기의 상황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게 참 걱정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날은 더 추워지는데 또 어떻게 건강도 염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쭉 보면 주민들의 생계 위기가 이건 뭐 심각하다는 말로도 표현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또 있죠.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무단 결석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최근 해산시에서 학교에 나가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해산시 소학교와 초고급 중학교들 10월 초부터 학생들에게 월동용 화목 이거 사야 되니까 돈을 내라라고 지금 요구하기 시작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이제 장작을 이제 학생들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지금 학교 난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당국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선생님들의 독촉이 심하다고 합니다. 한 소학교 담임교사 같은 경우는 이 화목비를 내지 않은 학생에게 너희 부모는 양심도 없느냐 또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화목비는 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비난을 하기도 하고 뒷자리에 앉히기도 하고. 세상에. 그래서 돈을 가져오라면 지금 수업에서 학생들을 제외시키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어떤 학생들은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부모에게 차마 화목 비용 달라는 말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에 간다고 하고 나와서 온종일 학교 밖을 지금 추워지는데 눈보라도 몰아치는데 돌아다니면서 이제 뒤늦게 귀가하기도 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질 정도로 지금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 부모님들이 이 상황을 알면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렇듯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평양에서는요 무상 공급 우유를 먹은 어린이와 부모가 집단 식중독에 걸렸다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얘기죠? 이건 12월 초에 있었는데요. 평양 대성구역에서 있었습니다. 5살 미만 어린이들하고 부모 10여 명이 갑자기 복통과 설사, 구토 증상을 보이면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는 뉴스였는데요. 이것도 봤더니 어쨌든 지금 경제 사정이 안 좋은 것과 관련돼 있는 사건이었어요. 조사 결과 이들이 동사무소에서 공급한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을 마시거나 먹고 이 증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한 우유를 마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돼요. 아니 무슨 상한 우유를 공급하고 상한 우유를 마셨을까 봤더니 집집마다 냉장고가 없는 집이 일단 있다는 거고요. 또 냉장고가 있다 하더라도 전기 공급이 일상적으로 안 되니까 이 냉장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냉장 시설이 있긴 있는데 전기 공급이 안 되면 간혹 동사무소에서 공급하는 우유 자체가 상하는 일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건도 결국은 경제 사정 악화, 그다음에 특히 전기 사정이 안 좋은 것으로 벌어진 사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민들의 이 생계 어려움 이걸 좀 정리해 주셨는데요. 사실 주민들이 지금 계속 피해를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이렇게 생계난까지 내몰리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앞에서 보도해드리면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슬픈 일인데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까지 지금 연이어 발생하는 만큼 생계 위기는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지금 3년째예요. 근데 최근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더 버티기 어려울 만큼 경제 사정과 생계 위기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이걸 첫 번째로 꼽아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올해 식량 생산량, 필요량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상황이 식량이 한창 많이 나올 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집을 팔고 옷을 팔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다음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족이 연이어 발생한다. 그것도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이것은 식량 사정이 예년에 비해서도 안 좋은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겨울이 시작되는 것도 중요한 요인 같아요. 이 생계가 어려운 일부 주민의 경우는 겨울이 되면 훨씬 더 그 고통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북한 당국은요. 이게 손을 놓고 있는 건가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사실 일부 지역에서는 군인민위원회와 안전부가 이 쌀을 조금씩 들고 인민반에서 이렇게 모은 겨울레이 이런 걸 들고 아까 제가 말했던 산속으로 들어간 주민들 있잖아요. 거기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제 산에서 생활하는 세대를 방문했다는 건데,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내려와서 정치 생활을 하고 또 특히 김정일 사망일 정치 행사에 무조건 참가라는 요구도 같이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은 도와주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일부 있긴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김정일 사망일과 관련된 정치 행사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른바 정치적 목적으로 이제 그런 방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땜질 처방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본적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생계 위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쌀 3kg 갖다 주고 옷 좀 갖다 준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생계 위기에 내몰린 주민들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지금 왠지 정부도 못 내놓는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다만 지금 북중 무역이 중단된 지가 꽤 됐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올 하반기부터 무역 규모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갑게도 2019년 무역 규모의 한 50%까지는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그 이전 수준으로 빨리 정상화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방역 조치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이 5월, 6월 들어서 조금 안정됐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에 맞추어서 장마당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시급히 대책을 내놓아서 주민들이 생계 위기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직접 어떤 걸 해주기 힘들다면 이 통제라도 좀 풀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 당국의 현명한 대처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